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낙관적인 고용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자리 상황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막연한 낙관론만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김원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고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고용률과 역대 최저를 보인 실업률 등을 근거로 들면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성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 등 일자리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데 따른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앞서 지난 1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전망치를 20만 명대 중반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이 청와대의 이런 고용 상황 인식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겁니까? 지난달 깜짝 증가했지만 내용을 좀 뜯어보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9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의 86%에 달했고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취업자는 만여 명, 그리고 40대 취업자는 13만여 명 줄면서 23개월째 동반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고용률과 반대로 역대 최저인 실업률도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달 전체 신규 취업자 45만 명 중 20%를 넘는 10만여 명이 정부 재정을 풀어서 만든 일자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대표적인데 하루 두세 시간 일하고 한 달에 27만 원을 받는 9개월짜리 한시적인 일자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는 취업자가 7만 명 줄었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 수치 개선만 믿고 지금의 정책 기조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네. 지금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우려스럽잖아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약 14% 줄면서 9개월째 연속 내리막을 걸었는데요. 액정 디바이스가 60%, 그리고 반도체가 30% 넘게 줄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20% 넘게 줄었고 또 미국과 일본도 각각 7%씩 줄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겁니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목표로 잡은 6천억 달러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요. 5천억 달러 중반대로 내려잡은 전망치 달성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